안녕하세요. 시선 강탈의 이수연입니다. 6월 장 마쳤고요. 이제 상반기가 끝났습니다. 내일부터는 7월의 새로운 시작 그리고 하반기의 스타트가 있을 예정인데요. 6월 장 그리고 상반기 어땠을까요? 코스피 100% 넘게 상승을 했고 그런 가운데 이제 끝으로 갈수록 점점 변동성이 극대화되는 시장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피로도는 정말 극한 수준까지 올라간 상황인데요. 하반기에는 이런 수급 쏠림 현상이나 피로도가 좀 진정이 되면서 안정적인 우상향 랠리를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제 7월이 되면 국민연금에서 74조 원 규모의 리밸런싱을 시작할 예정이어서 아무래도 변동성을 좀 가뿐하게 피해갈 수는 없겠습니다. 계속해서 어려운 시장이 좀 연출될 거라는 예상이고요. SK하이닉스에서 이제 4천억 원 규모로 반도체 검사 장비 발주를 시작한다라는 소식이 오후장에 공개가 됐습니다. 반도체 소보장단의 오늘 흐름 좋았고요. 시총 상위 종목들 애프터마켓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빨간불로 마감 성공했고 SK스퀘어까지 2% 넘게 급등하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물론 장중에는 이것보다 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애프터마켓에서 조금 상승분을 반납한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 오늘 빅테크와 수주 소식이 있었습니다. 4,500억 원 규모로 MLCC 공급한다라는 소식 속에서 오늘 장중 8%대 강한 상승세, 시총 상위 안에서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분위기가 좋지가 않아요. 일단 오늘 에코프로 형제들이 이 장 마감하고 나서 유상증자 공시를 했고 이게 제3자 배정 유상증자면 호재인데 주주 배정 유상증자라서 악재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이 주식을 좀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아마 좀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고요. 오늘 두 종목 전부 다 19% 급락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반대로 원익 IPS는 6%대 가장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반도체 투톱의 장비, 재료, 소재에 대한 수주가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한 기대감이 오늘 또 반도체 소보장에 많이 실린 것으로 보입니다. 제 포트 오늘 좀 제가 많은 부분을 대응했고요. 일단 종목이 4개밖에 없어요. 하반기에는 어떤 시작이 펼쳐질까 좀 그런 기대를 하면서 오늘 많이 정리한 것도 있고 삼성전자도 제가 오늘 비중을 좀 많이 줄였습니다. 66%가 맞나요? 제가 오늘 삼성전자 한 30% 정도 매도를 했고요. SK하이닉스 매도했고 하나마이크론도 매도했습니다. 근데 아침에 매도해서 사실 좀 손실 보고 매도하긴 했어요. 오후에는 반등하는 걸 보고 많이 후회하긴 했는데 그래도 한 번 더 자리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떨어질 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사기로 했었던 D&D 파마텍도 매수를 했는데 내일 그 코스닥 30주년 행사가 있어서 아마도 제약바이오가 한 번 더 반등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있습니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봤고 제주반도체도 제가 아침에 추가 매수했는데 이거 잘한 것 같습니다. 밑골이 달면서 이제 꽉 찬 양봉으로 거래를 마쳤어요. 오늘 7%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고 소보장단 종목들이 넥스트 트레이드장부터 강해서 한번 추가 매수를 해봤습니다. 이제 지금 포트에 자리가 좀 많이 남아 있어서 하반기에 좀 꽉꽉 채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행의 시선 확인하시죠. 오늘 장 제 시선은 외국인 수급 악화, 7월 경계해야 될까입니다.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8거래일 연속으로 현재 팔자세를 보이고 있어요. 7월에는 좀 이러한 수급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수가 어느 쪽으로 쏠릴까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고 사실 그 국민연금 리밸런싱 때문에 경계해야겠다라는 한편의 걱정도 있습니다. 어떻게 좀 포지션 잘 중심을 잡아 나갈지 저희도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선 강탈 출발할게요.
네, 6월의 마지막 장 저희와 함께 마무리해 보시죠. 송필호, 이용준 위원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과연 7월장에는 어떤 장이 펼쳐질까? 하반기의 시장의 모습이 참 궁금해지는 오늘인데요. 송필호 위원님부터 반도체 장비주를 오늘 들고 와주셨습니다. 오늘 장비주 정말 좋았고 PSK 홀딩스가 18%대 급등, KC텍도 26% 급등 마무리 지었고요. 기판 쪽이 오늘 좀 좋았습니다. 심텍이나 대덕전자 같은 기판 종목들이 오늘 강한 반등을 보여서 다시 한번 반도체 수보장에 대한 랠리가 하반기에 시작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 보면 이제 현 장세에서 가장 큰 문제는 그건 같아요. 시세 연속성이 없는데 이제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잘 버티면서 수익을 내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면 이제 반도체 아까 말한 이제 기판이나 이런 장비들은 꾸준한 상승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하루하루 시세에 연연하다 보면은 수익률 내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가 반도체 장비를 왜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몇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삼전지스가 우리나라 반도체 쪽에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용인에 메모리 반도체 공장, 파운드리 공장 6개 있다가 1,200조 원을 투자한다 그랬죠. 정말 돈이 상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평택 공장을 지금 5공장하고 6공장을 쥐고 있습니다. 여기 2개 공장을 쥐고 있는데 여기에도 450조 정도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호남권 이제 강주에다가 신규 공장 2개 정도 400조 정도 투자한다 그랬죠.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어제 밝힌 내용을 보면은 반도체 분야만 2,100조 원을 투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기 때문에 장비들이 또 오늘 강하게 상승을 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SK 하이닉스도 엄청난 양을 투자하죠. 지금 용인에 지금 엄청나게 지금 반도체 공장을 쥐고 있는데 용인에 600조 원, 그 다음에 호남권에 한 400조 원, 그 다음에 청주에다가 100조 정도 투자를 하면서 SK 하이닉스도 1,100조 원을 지금 투자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서 오늘 반도체 장비들이 또 강하게 상승을 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반도체에서 가장 이제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이제 지금까지 반도체가 P에 의해서 반도체가 올랐는데요. 앞으로는 P보다는 Q가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P가 뭐냐면 여기서 이제 가격입니다. Q는 물량을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반도체 이제 풍기 현상 때문에 이게 때문에 HBM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HBM 가격이 올랐고 디램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반도체 단가가 판매가가 올라가면서 반도체 관련주에 중요한 변수가 됐는데요. 요즘에 애플이나 여러 기금 지금 전방업체들이 반도체 가격에 대해서 반발이 좀 상당히 심하죠. 그래서 이제는 보면은 이 P보다는 가격보다는 이제는 물량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반도체 메모리 업체들이 더 많은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는 이제는 가격보다는 Q에 그러니까 Q에 물량에 이제 집중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반도체 장비가 수혜가 예상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장비를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산업이 엄청나게 빠르게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공지능을 쓰신 분들은 알죠. 처음에는 인공지능이 무슨 기능만 했습니까? 여러분 챗봇이었죠. 처음에 질문하면 그냥 인공지능이 답변만 해줬죠. 그게 단순한 인공지능이었죠. 지금은 인공지능이 모든 빅테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에이전트 인공지능이죠. 에이전트 인공지능은 그겁니다. 비서 역할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하나 사려면은 이제 인공지능이 다 여러 가지 비서 역할을 하면서 물건까지 대형 구매까지 해주죠. 이와 같이 인공지능이 챗봇에서 그 다음에 에이전트 인공지능으로 진화를 하면서 더 많은 데이터량을 처리를 해야 되고 더 빠른 데이터량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메모리 반도체가 지금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됨에 따라서 반도체 장비들이 더 강하게 상승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반도체 이제 전공정 관련주들이 최근 주가가 상당히 강하게 오르죠. 그 중에 요즘에 거의 대장주 역할을 하는 종목이 테스라는 종목이 상당히 강하게 움직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테스는 가장 이제 우리나라 보면은 이제 대표적인 이제 증착 장비 업체라 보시면 되겠죠. 오늘도 보면은 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치고가는 모습인데 이 종목도 뭐 하루하루 시세를 맞추기는 불가능합니다.
이제 사가지고 계신 분들은 꾸준하게 가져가신 분만, 홀딩하신 분들만 나는 수익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하루하루 시세 맞춘다는 것은 신의 영역입니다. 인간으로 할 수 없으니까 좀 꾸준하게 홀딩하시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PSK도 최근에 잘 가죠. 얘는 스트림 장비를 만드는 업체죠. 우리가 노광 공정이 이제 끝난 다음에 보면은 거기에 포트레스 같은 것이 묻어 있을 경우 그것을 제거하는 장비를 만드는 애가 PSK입니다. 얘도 지금 사상 최고치 경선을 계속 앞두고 있죠. 가만히 꾸준히 가지고 가신 분들은 좀 수익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오니가이피스 같은 것도 우리나라 대표적인 장비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종목들 관심 가지면 어쩔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그 Q의 증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아마 이제 빅테크들과 장기 공급 계약 형태로 뭐 3년에서 5년 이렇게 롱텀으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속 2028년까지는 계속 실적이 탄탄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고요.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는지 언급해 주셨습니다. 테스와 PSK, 원익 IPS 설명해 주셨고요. 우리 이용준 위원님께서도 반도체를 꼽아 주셨어요. 근데 좀 대형주 쪽으로 봐야 될까요? 저는 사실은 오늘 그 주제는 반도체라기보다도 코스피에도 포커싱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공부방에서 이런 말씀 드리거든요. 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시장이 순응하고 시장이나 지수를 이기려고 하면 반드시 망한다 이런 얘기 드리는데, 지금은 코스피 장세잖아요. 물론 코스피의 지수 흐름을 4개 종목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 등등들이 끌고 가고 있긴 하지만 확실한 돈의 흐름은 코스피에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내일의 섹터를 코스피 반도체라고 국한된 겁니다. 물론 반도체 소부장제주들은 코스닥에 대부분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도 있고 2차전지도 있는데, 확연히 예전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가면 코스닥이 같이 따라가는 형상이었다면 지금은 코스피는 정별로 올라가는데 코스닥은 계속 역별로 내려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할 때 내가 정말 헷갈린다 그러면 이 종목이 코스피인지 코스닥인지만 확인하고 코스피 쪽으로 대응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반도체는 제가 앞으로도 계속 볼 섹터인데, 그 이유는 앞으로 반도체 전망이 언제까지 좋을 거냐 이렇게 물어보실 거잖아요. 그럼 기사를 보거나 보고서를 보면 2028년까지는 그 긍정적으로 슈퍼사이클이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반도체 실적이 전체 지수, 코스피 전체 지수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반도체는 계속 보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코스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밸류에이션은 부담은 좀 높다고 생각하고 지금 파동이 위던 아래도 크게 나오잖아요. 하지만 지금도 저평가 구간이라 생각하고, 그러면 어떻게 확인해요? 물어보시면 2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 확인하시고 3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 확인하시면서 이게 이상이 없다면 2028년까지 계속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어제 29일 날 4,800조 규모의 반도체 투자 계획을 언급을 했고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왔는데, 여하튼 간에 핵심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니까 지속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코스피 반도체 관련주들은 이제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좀 중기로 롱텀으로 갖고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메모리 업체들은 안정적인 이제 이번 투자를 통해서 생산 거점이 확보되고, 그리고 소부장제주, 코스닥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제주도 훈풍이 불 텐데 이 소부장제주들은 중장기적인 수요처가 확보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반도체에 귀결되는데, 지금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수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걸 인지하고 코스피 반도체를 보시고요. 두 종목 말씀드릴 텐데 KC텍이라는 종목 내일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모든 흐름들이 50이 신고가의 거래대금을 터줘도 그 다음날 개파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이유는 개별주기 때문인데요. KC텍 차트 보시면 KC텍 같은 경우는 반도체, 특히 코스피 반도체에 대한 테마군 그룹핑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KC텍 거래대금 터졌기 때문에 내일 한번 지켜보시면 좋은데, 목표가를 DB증권에서 보니까 12만 7천 원 정도까지 보기 때문에 내일 바로 급등이 나오면 12만 원은 돌파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코스피 반도체 KC텍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코스피 반도체 관련주인 후성이라는 종목도 흐름이 괜찮아요. 후성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 소부장의 직접적인 종목은 아니지만 반도체 특수가스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후성도 지금 자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많은 반도체 중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빼고 봤을 때는 KC텍,
후성 이 두 종목 보시면 좋은데 차트 자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내일 코스피에 나갔던 외국인이 조금만 들어온다면 KC텍, 후성 장 초반에 좋은 흐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 코스피 반도체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안에 있는 반도체 종목들 말씀 주셨고요. KC텍과 후성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포트폴리오에 점검을 해볼 텐데 일단 제 포트에는 2차 전지가 없긴 한데 최근에 사실 고려 대상이긴 했어요. 어제 에코프로가 상한가 가고 에코프로 BM도 애프터마켓에서 26% 급등을 했었는데 이게 약간 하루 사이에 꿨던 달콤한 꿈이 되어버릴 줄은 몰랐죠. 오늘 유상증자 공시가 나오면서 두 종목 모두 애프터마켓에서 급락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19%로 마감을 했고 내일장도 추가 하락이 좀 예상될 것 같아요. 2차 전지 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 2차 전지 쪽이 상당히 좀 좋아졌죠. 네. 최근에 보면 증권사에서도 보면은 2차 전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보고서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증권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 좀 사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그런데 오늘 에코프로 BM이 인도네시아 니켈 재련소에 투자한다 그래가지고 1조 2천억 정도 주주 배당을 발표하면서 오늘 에코프로 BM이 좀 급락을 한 것으로 지금 급락을 했습니다. 그럼 2차 전지를 어떻게 해야 되냐 보면 제가 보면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내일 아침까지 내일 오전까지는 약간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은 오후부터는 좀 진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증권사 지금 뭐 삼성증권이나 하나증권 여러 증권들의 그 2차 전지 보고서를 보면요 상당히 긍정적인 보고서를 많이 씁니다. 가장 첫 번째 우리나라 세일 3사가 지금 2분기부터 흑자 전환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삼성 SDI, LG 엔솔 같은 경우에 흑자 전환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 오늘 테슬라가 오늘 급등을 했죠. 테슬라가 급등한 이유가 그겁니다. 2분기 전기차 판매를 발표를 하는데 테슬라 2분기 전기차 목표치가 40만 1000대인데 이번에 41만 8000대가 나올 것이다. 이게 지금 전기차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전기차가 지금 판매가 미국에서는 좀 감소를 하고 있지만 중국하고 그다음에 유럽 쪽 우리나라에도 전기차 판매가 엄청나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 그러니까 캐즘이 극복할 것이다. 그런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전기차 판매가 지금 증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세일 3사가 ESS용 배터리를 지금 엄청나게 생산을 하고 있죠. 미국에서 중국 배터리를 기재하기 때문에 최근 ESS용 배터리도 엄청나게 지금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은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좀 약간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은 2차 전지도 어느 정도 바닥을 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종목을 좀 제하고 나머지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좀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수급이 회복이 돼야 코스닥이 가고 2차 전지가 갈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2차 전지를 보면 가장 중요한 건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실적이 가장 되고 그다음에 1차 전지가 먹었던 것이 전기차 판매가 부진했는데 전기차 본업이 좋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바닥을 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얘기 사실 2, 3년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어서 아직은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죠. 통계가 나왔잖아요. 통계가 지금 증권사 보고서도 나오고 5월달 통계가 나왔는데 확실히 바닥이다. 지금 전기차가 지금 지금 판매가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오늘 급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전기차가 판매가 늘어나기 때문에 2차 전지도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맞아요. 저도 어제 테슬라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 본 것 같아요. 이제는 진짜 바닥이다. 실적을 뒷받침하면서 이제 2차 전지가 다시 반등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포트에 있는 SK 하이닉스와 하나 마이크론을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아침에는 좀 분위기가 좀 비실비실하길래 더 빠지면 싸게 사야지라는 마음으로 사실은 매도를 한 건데 잘못 판 걸까요, 위원님? 괜찮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지수가 좀 빠지는 이유가 외국인 매도가 계속 연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 때문에 SK 주가를 부양하는 종목이죠. 주가 추종주인 SK 하이닉스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중장기로 봤을 때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고 단기로 봤을 때는 매도하신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SK 하이닉스와 하나마이크론 둘 중에 중기로는 SK 하이닉스 당연히 홀딩 의견 드릴 거고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단기로 대응하셨다면 오늘 매도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부분 2028년까지는 보는데 그 사이에 굉장히 큰 파동이 있을 건데 그 사이사이에 분기 실적 발표만 잘 확인하시면 SK하이닉스는 지금 차트 잠깐 보면 여전히 하락이 나왔다 한들 21선은 지지를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외국인 매도세가 꽤 크지만 SK하이닉스는 아직은 추세는 우상향하고 있고 여전히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앞으로 그 시세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SK하이닉스가 AI, HBM 최대 수혜주다. 그거는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있고 글로벌 1위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는 단기적으로는 매도하신 건 나쁘지 않지만 중기로는 홀딩하셨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 거고 반대로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매도를 잘 하셨다고 생각하는 게 코스피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올 때 코스닥 소부장제주들 훈풍이 잘 안 들어오거든요. 한 번 들어오고 그 다음에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 파동을 견디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마이크론 단기적으로 오늘 21선 매도한 거 잘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조금 더 아쉽지 않나 이런 생각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하이닉스는 조금 다시 조정 기회를 봐서 포트에 편입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언 감사하고요. 송필호 위원님의 포트 한번 볼게요. 야, 위원님 후성이 진짜 너무 잘 가네요. 되게 대단한 게 시장이 다 변동성을 겪고 빠질 때 호성은 되게 잘 버텨줬고 오늘 심지어 9% 급등하면서 전고점 돌파에 대한 시도가 좀 나온 하루였습니다. 그 외에도 로보티즈나 테크윈까지 오늘 또 좋은 성적을 보여주었고 저희가 산일전기 한번 볼게요. 전력과 이 전선, 변압기, 이 에너지단 종목들이 계속 꿈틀꿈틀하고 있거든요. 전력은 계속 부족할 것이다. 특히 산일전기는 실제로 실적이 많이 찍히는 기업이라서 이 종목 오늘 8% 상승 마감에 성공했는데 네. 계속 홀딩할까요? 저는 한번 밀려도 좀 사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산일전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제 변압기를 다 만드는 회사인데 특히 이제 산일전기는 특수 변압기를 만든다 그랬죠. 신재생 쪽에서 생산되는 전력에 대한 변압기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해외 쪽의 매출이 한 95% 정도 나오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신재생 쪽의 투자가 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됨에 따라서 산일전기는 좀 최근 충분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밀리면은 관심을 가지고 한번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밀리면 매수해봐도 괜찮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성호전자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성호전자는 목표가를 6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는데 조금 많이 지금 밀린 상황이에요. 지금 추가 매수 혹은 신규 매수 접근 가능한 자리예요? 최근에 성호전자에 대해서 요즘에 증권사에서 엄청난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진정한 강통신 관련주는 성호전자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성호전자는 직접 엔비디아의 그 강통신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엄청 잘 나오고 있죠. 최근 미국에서도 강통신 관련주가 상당히 양호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성호전자가 2분기도 실적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최근 충분하게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바닥 다지기가 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 한번 가져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에이스를 가져왔습니다. 네, 지금 관심 가져도 되겠다. 증권가에서 엄청난 호평이 나타나고 있는 광통신 관련주 성호전자까지 리뷰 도와드렸고요. 다음은 이용준 위원님 포트입니다. 저희 단기간 안에 이제 세 자릿대 상승률 기록한 엑스게이트와 LG전자 자리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최근 삼성생명 공략하면서 30%대 상승 기록하고 있습니다. 5등 자리 랭크가 되었고요. SK하이닉스 제가 안 그래도 아까 좀 여쭤봤는데 제가 지금 오늘 팔아서 없잖아요. 네네네. 내일 사도 될까요? 내일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세 자체도 나쁘지 않고 항상 말씀드리는 게 지수를 보고 종목을 보는데 지수도 나쁘지 않지만 외국인 매도만 진정이 되고 만약에 내일 장을 딱 열었을 때 코스피 지수에 외국인 매수가 들어온다 그러면 묻지도 따지도 말고 한번 공략해보는 것도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제가 다 이번 주에 6월 25일이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흐름이 나쁘지 않고 그 사이에 29일 날 정부 그 투자 정책도 발표를 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그 목표가에 대한 부분인데 물론 더 갈 수도 있고 덜 갈 수도 있지만 다올 투자에서는 420만 원. 지금 차트 잠깐 보시면 지금 오늘 종가가 264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나올 게
2, 4분기 실적 발표, 3, 4분기 실적 발표, 그리고 2028년까지 슈퍼사이클이 남아있기 때문에 추세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계속 사고팔고 하는 전략, 그리고 핵심은 외국인 매도 때문에 지금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 매수가 들어올 때는 좀 더 강력하게 공략해보면 좋은 결과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이닉스 계속해서 괜찮다, 긍정적인 답변 주셨고요. 다음은 대원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14,000원대 아직 뭐 좀 못 갔지만 대원전서는 그냥 그대로 가져가도 되는 걸까요? 제가 사실 그 과거의 종목 잘 끄집어내고 오지 않고 지난주 것만 갖고 오는 게 어차피 여러분들 지난주 종목 보고 지금 대응하실 건데 과거에 100%, 200% 가져온 종목들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원전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오래 걸릴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가 너무 좋고 그 훈풍이 소부장에 분다고 하지만 소부장제도 못 가고 있는데 전력전선도 아직 가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혹시라도 공략하신 분이라면 손절보다는 좀 홀딩 대응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차트 잠깐 보고 말씀드리면 토요일도 방송하는데 제가 대원전선 말고 대원전선 우선주회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있어요. 61선의 그 지지와 저항인데 대원전선은 61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좀 걸리는 거고 대원전선 우선주와 가온전선은 추세가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대원전선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홀딩 의견 드릴 거고 반대로 대한전선은 완전히 밑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선주 중에 내가 갖고 가야 되다 그러면 탑픽을 가온전선, 대원전선 우선주, 대원전선 이런 식으로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지만 그래도 AI 반도체 투자의 확대에 대한 전력 이슈는 지속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손실 보고 계시다면 손절보다는 홀딩이 좋고 자 전선주 저도 모의포트에 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리뷰해봤고요. 우리 시선강태 관심주 봐야겠죠. 하반기의 첫 종목입니다. 송필호 위원님부터 공개해 주시죠. 반도체 장비 쪽에 이제 주성엔진을 좀 가져봤는데요. 이 종목은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를 한번 시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성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업력이 상당히 오래된 회사죠. 1993년도에 설립된 회사고 반도체 장비, 태양광 장비, 디스플레이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죠. 그 중에서 가장 핵심 장비가 이제 반도체, 전공정에 사용되는 증착 장비를 만들어가지고 국내 반도체 업체, 그다음에 미국, 그다음에 중국 반도체 업체에 납품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특히 이제 AI 반도체 투자학대로 D램의 미시아가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HBM의 고성능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동사의 증착 장비 수요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대규모 투자를 발표를 했죠. 그러면은 주성엔진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미국의 마이크론에게는 2분기부터 납품이 시작됐고요. 최근에 중국의 창신 반도체죠. 창신 반도체가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주성엔진이 많은 증착 장비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창신 반도체가 상장을 하면 수혜가 예상된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주가가 그동안 많이 올랐던 이유가 스페이스X에 납품한다는 이야기 때문에 주가가 다른 반도체보다 장비보다 먼저 올랐다가 최근 조정을 받았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론 머스크가 내년도에 우주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건설한다고 밝혔죠. 그런데 우주의 데이터 센터는 전력이 이제 태양광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광 장비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주성엔진이 한번 관심 가져보시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가격 전략을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손절 라인은 18,000원 정도, 1차 목표가 25만 원 정도 잡으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반도체 소부장 종목이죠. 주성 엔지니어링 들고 와주셨고요. 바로 이용준 위원님의 7월 첫 번째 픽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올바이오파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시작은 코스피 종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올바이오파마가 어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다가 오늘 좀 하락폭이 있는데 좀 눌림 자리가 괜찮을 것 같아서 시청자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는 뭐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글로벌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런 이슈도 있고, 그리고 차트적으로도 흐름이 가장 좋기 때문에 한올바이오파마 한번 내일 보시면 좋은데요. 차트 한번 보고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지수를 보지만 마지막으로는 기술적 차트인 차트를 보고 안내해 드릴 텐데, 어제 거래대금을 동반해서 장대 양봉 이쁘게 나왔어요. 근데 오늘 하락폭이 좀 크게 나왔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5일선 위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내일 한번 수급은 여전히 좋더라고요. 수급은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를 오늘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한번 흐름이 좀 바이오주에 조금만 훈풍이 분다면 전고점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내일 공략하실 분들은 내일 시초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이제 전고점 라인이니까 이게 강력한 저항이 될 거예요. 71,000원 정도 보시고 추가 이제 하락이 나오면 지금 같은 경우는 하락이 나오면 과거 손절도 한번 생각하시는데 손절 라인은 6만 원, 5일선의 이탈은 6만 원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이다. 내일 한번 수급 보고 대응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올 바이오파마 알아봤고요. 오늘 제 종목도 바이오입니다. 올릭스 들고 왔고 일단 내일부터 이제 하반기 시작되면서 코스닥 30주년 행사가 열리거든요. 정부 개최 행사기 때문에 한 번은 이제 단기적으로 좀 바이오가 쳐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에 가져온 겁니다. 단기적으로 가져온 거고 올릭스가 또 최근에 로레알하고 신규 파이프라인 계약 있었고 또 자금 납입까지 완료를 하면서 계속 좀 호재 발표가 있었거든요. 누구한테 여쭤볼까요? 송필호 의원님 올릭스 어떻게 보세요? 제가 올릭스를 며칠 전부터 계속 공략을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 종목은 일라일리하고 라이센스 아웃을 했죠. 특히 이제 비만 치료제, 그다음에 메시 치료제, 그다음에 탈모 치료제 여러 가지 좋은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의 RNA 관련주의 대장주입니다. 이 종목은 계속 관심 가지고 사시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올릭스까지 알아봤고요. 무료 공개 방송 송필호 의원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오늘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대응하는 게 좋아 보인가 두 종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 오늘 제가 이야기해뒀는데 종목별로 자세하게 이 장비 업체는 뭘 하는가 좀 설명을 해주면서 어떻게 공략을 하시면 좀 수익이 될까 반도체 전반적인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오시면은 반도체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반도체 투자 궁금하시다면 송필호 위원님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마스터클래스 최태훈 위원님과 시간 이어갈게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저희 마스터클래스 시간 최태훈 의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 이제 시간이 너무 빨라요. 내일이면 하반기가 시작이 되는데 7월 달 그리고 하반기에는 어떤 시장이 펼쳐질까 상당히 많이 궁금하고 이제 많은 분들께서 예측하셨던 것처럼 코스닥이 좀 움직여줄까 아니면 코스피가 계속 랠리를 펼칠까 아니면 국민연금 리밸런싱을 앞두고 있으니 양시장이 조금 더 조정을 겪을까 이 세 가지 옵션 중에서 위원님께서 가장 무게를 두시는 쪽이 어디예요? 정확하게 제가 세 가지를 준비해 왔는데 아, 그래요? 다 짚어주셨네요. 네, 먼저 국민연금 리밸런싱 얘기 네. 먼저 해보면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한도를 최대 28% 정도 여기까지는 보유하게 허락을 해놨는데요. 국내 주식이 너무 많이 올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한도를 초과해서 30%를 넘겨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하반기까지 국내 주식 총 한도를 좀 낮춰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조정을 해야 되는 기간이 좀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숙제를 제출하기는 기간까지가 거의 하반기까지니까 한 5개월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뭐 내일까지라면 우리가 벼락치기 공부를 해서 쫙 매도를 내놓겠지만 아직 많이 남은 기간이기 때문에 매물은 소나기처럼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이슬비처럼 천천히 내릴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국민연금에는 아주 계획형 인재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요즘 제2형 인간들이 좀 대세라고 하던데 왜냐하면 미리미리 지금 매도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도 또 지난주까지도 국민연금에서 수조 원대 매도를 내놓으면서
지금 국민연금 리밸런싱 문제는 시장에서 요란하게 회자되고 있긴 하지만 그것은 찻잔 속의 태풍에 머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정작 제가 7월 증시를 6월의 증시보다 훨씬 더 괜찮을 것이다 라고 보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금리와 시장에 대한 함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난 3월 달 중동 지역에 전쟁이 나타나면서 유가가 급등했잖아요. 110불을 넘어서기도 했었죠. 정말 아찔했었는데 그로 인해서 유가 인상분이 반영이 된 5월 달, 6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급등을 했었죠. 자, 이러면서 이렇게 물가가 높으면 결국 인플레이션 압력이 거세지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해서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시장의 우려감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국채금리 급등을 통해서 나타났고 19년 만에 최대치를 갱신하는 아주 아찔한 시장이 있었죠. 이것이 6월 달 시장 글로벌 증시를 잡아놓은 그런 악재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유가가 얼마냐면 70불 언더입니다. 유가가 많이 진정이 됐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돈을 계속 써야 되는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일시적인 소비자 물가지수 급등을 통해서 금리를 인상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추세적으로 계속 인상이 된다면 소비자 물가지수가 급등을 했다면 모를까 다시 손에 잡힐 듯 소비자 물가지수가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6월 달 시장을 잡았던 국채금리 이슈도 결국엔 사그라들 이슈다. 그렇게 봤을 때 6월보다 7월이 훨씬 더 긍정적으로 전망되는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코스닥 시장의 수급 분산이 7월 달에는 좀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요. 6월 달 지금 삼전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출시가 되면서 코스닥에 있는 웬만한 종목들보다 삼전닉스 레버리지의 변동성이 훨씬 재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전망도 안 좋은 코스닥 종목들 기업을 하는 것보다는 삼전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들어가 놓으면 수익이 된다. 크게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그런 급등의 수익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이쪽으로 자금이 다 몰렸습니다. 정부도 이거 우리가 잘못 출시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 잘못을 인정을 했고 그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의 노력을 가할 거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신용비율 조정과 정부 당국의 제도적인 수정 등을 통해서 7월 달에는 6월의 분위기랑 좀 다르게 개선된 안들이 좀 나올 것이다 보기 때문에 코스닥의 알짜 종목들이 지금 6월 달 전닉의 수급 쏠림 현상에 대해 피해를 굉장히 많이 본 종목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7월 달은 실적 이슈가 시장을 지배할 것이다 라고 보거든요. 전분기 대비 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어메이징한 실적을 보인 코스닥의 부품 종목들 굉장히 많은데 특히 AI 생태계 안에 있는 종목들 안에서 실적이 크게 증가될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주가는 6월 달 수급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급락을 거듭해서 바닥권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종목들을 7월 달에 집중적으로 노려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겁니다. AI 생태계 이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결국 반도체, 전력, 피지컬 AI 이 안에서 실적 증가 기업이 속출하게 될 것이다 라는 전망 내어드리면서 주가가 바닥권에 있으면서 AI 생태계, 반도체, 전력, 피지컬 AI에 있는 기업들 7월 달에 적극적인 관심을 통해서 저가 매수 줍줍 전략 계속 유지해 주시자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매수에 줍줍하자라는 긍정적인 의견을 유지한다라고 하셨는데 그중에서도 또 반도체를 계속 7월 달에도 봐야 될까 고민이 듭니다. 일단 최근에 애플의 가격 인상 소식과 그 오픈 AI의 상장이 좀 미뤄지면서 이게 진짜 우리가 투자한 만큼 회수가 되는 사업이냐라는 AI 버블에 대한 의구심이 다시 한번 좀 시장에 제기가 됐었고요. 너무 주가가 좀 가파르게 올라가서 한국 증시 하반기에는 좀 투자 의견 중립이다라고 블랙록에서 또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꽤나 걱정이 되는데 그 걱정을 지울 만한 좀 편안한 이야기를 좀 오늘 해주실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봐야 돼요. 네. AI가 여기서 마무리가 되면 시장 자체가 끝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의 모든 자금은 이 AI 섹터가 흡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이번 주 월요일 날 보셨잖아요. 대통령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회장이 단상에 서서 대규모 투자, 메가 프로젝트 발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1,000조예요, 무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숫자인데 이건 뭐 숫자로 쓰기도 어려울 수치죠.
이런 자금들이 10년 동안 계속해서 반도체랑 전력, 피지컬 AI 쪽으로 쏟아져 들어올 것이다라는 것을 대통령과 우리나라의 최고 기업가 2명이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이쪽에 자금이 계속 돌고 있는데 다른데 어디 돈이 갈 데가 있겠습니까? 결국에 우리는 반도체, 전력 인프라, 피지컬 AI 쪽에서 순환 매를 계속 그려가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오늘 반도체 소부장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력 인프라, 반도체 소부장만 지금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소개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반도체 신규 팹이 건설이 되면 장비가 수주가 될 텐데 그것은 전공정 장비단에서의 수주가 폭발할 듯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제가 여기 방송을 준비하기 전에 SK하이닉스가 4천억대 신규 장비 수주가 있을 것이다라고 발표가 됐는데 모두 이 반도체 소부장단에 자금이 계속 투자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공시들이었죠. 자, 오늘 시장의 코스닥 시장은 좀 지지부진했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상승을 하면서 거래소 쪽으로 자금을 좀 이끌어갔지만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유일하게 반도체 소부장단이 버텨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KC텍이라는 종목이 사상 최고가를 갔거든요. 반도체 전공정 분야의 필수적인 이 평탄화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오늘 사상 최고가를 갔고요. 그리고 지난주도 계속 제가 강조드렸던 종목들입니다. 결국엔 반도체 전공정단 종목들을 계속 봐야 된다라고 강조드렸는데 VM, 이 기업 역시도 SK하이닉스의 폴리에처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다라고 계속 강조드렸잖아요. 실적이 2분기 때 폭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테스, 반도체 낸드 고단화의 핵심 장비, 하드마스크 분야의 절대적인 강자라고 말씀드렸고 2026년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나 테스는 새로운 성장성의 날개를 달았는데 이 건식 장비 업체, 반도체 미세공정 분야의 핵심 세정 장비인 이 건식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회사인데 올해 들어서 이쪽의 실적이 크게 증가됐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정말 기대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반도체 드라이 스트립 공정 분야의 글로벌 1위 기업 PSK도 놓칠 수 없는 기술적 혜자를 가진 기업이다라고 계속 강조드렸잖아요. 오늘도 신고가 랠리가 계속 이어졌던 그런 상황들이고요. 반도체 기판 관련 종목들도 오늘 날아올랐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을 갖자라고 당부드렸었는데 바로 심텍이었습니다. 심텍은 고다층 기판의 절대적인 강자입니다. 특히나 차세대 폼팩터 소캠2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데 국내 기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퀄테스트를 통과한 기업이라서 이제 하반기 양산이 시작될 경우에는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기업이 심텍입니다. 기판 관련 종목에서는 가장 큰 기대감을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이렇게 반도체 전방 기업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강력하게 실적을 이끌고 나서 그 실적의 마중물이 반도체 소부장단으로 이어지는 것이 지금 눈으로 확인되면서 2분기 실적 발표 시즌까지 이 기업들은 계속해서 우상향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업들이 어느 날 갑자기 조정이 나올 경우 저점 부근, 5일선이나 20일선 부근에서 눌림목 매수를 가져간다면 올해 하반기까지 계속 실적의 우상향 그래프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여러분들의 계좌에 아주 좋은 긍정적인 수익을 남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반도체 소부장 계속 주목하자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소부장 계속 포커스해보자라고 하셨고요. 그러면 관심주로 어떤 종목에 좀 집중해야 되는지 알려주실까요? 네, 기판 관련해서 심텍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최근 들어서 글로벌 기판 업계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기업이 두 개가 있죠. LG이노텍과 바로 삼성전기입니다. 오늘은 LG이노텍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반도체 기판계의 혜성처럼 등장한 신흥 강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최근 들어서 RFSIP라는 이 모바일 기기 통신 부품을 하나의 모듈로 패킹하는 이 장비가 글로벌 1위의 점유율을 기록을 하면서 폭발적인 성장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여기에 끝나지 않고 두 가지 더 성장성을 갖췄는데요. 두 번째 성장성은 FC, CSP, 이 스마트폰 AP 등에 사용되는 고성능 패키지 기판입니다. 스마트폰 전용 기판, 이 기판에서도
놀라운 성장세가 나타나면서 수주가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FC-BGA에 대한 얘기인데요. 고성능 반도체 GPU, CPU 그리고 AI 가속기를 메인보드에 연결해주는 기판일 바로 FC-BGA라고 하는데 이게 마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LG이노텍에서 집중하고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이쪽 부분의 수주가 최근 들어서 폭발하고 있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GPU, CPU가 지금 폭발할 듯이 수주가 밀려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여기를 메인보드에 이어주는 가장 강력한 기술력을 가진 그런 업체가 바로 LG이노텍이다. 성장성이 정말 놀라울 것 같아요. 애플, 인텔, 퀄컴 같은 글로벌 빅테크 업체 수주가 지금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증권가에서는 2분기 실적이 저는 숫자를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1599% 정도 증가될 것이다라는 견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놀라운 성장세죠. LG이노텍 지금까지는 카메라 모듈만 만드는 회사로 알려져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AI 인프라의 핵심, 그 바로 기판의 절대적인 강자, 혜성처럼 등장한 강자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실적 증가가 주가의 성장성으로 분명히 발현될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현재 위치를 한번 보면요. 일단 5월 달까지는 정말 계속 상승만 했어요. 근데 6월 한 달 동안 조정을 강하게 받았거든요. 계단식 하락 조정을 받았죠. 이제 한 달 동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7월 달 다시 달릴 거라고 보고요. 목표 가격은 120만 원을 제시하고 손절 가격은 전저점이 예치한 85만 원으로 짧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이노텍 120만 원 목표가 말씀 주셨고요. 삼성전기 따라서 LG이노텍도 좀 많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빠르게 볼게요. 자, 테스가 오늘 드디어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220%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 사막 콘덴서도 쫓아가고 있어요. 오늘 두 자리대 급등 나왔습니다. 한손 엔지니어링과 두산 퓨얼셀도 세 자리대 상승 여전히 기록하고 있고요. 테스 1등 좀 앞자리가 바뀌었으니까 봐야겠죠. 오늘 급등하면서 무려 21만 원까지 위원님 고점이 네. 높아졌습니다. 여기서 더 갈 수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시장의 스토리는 그거예요. 네. 반도체 후공정 종목들은 안 갑니다. 안 올라가요. 전공정만 근데 가요? 전공정 장비 업체들만 움직이고 있어요. 이 테스, 반도체 전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 증착 장비를 만드는 회사고요. 가스 해칭 장비도 함께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전공정이 가장 강력한 그런 종목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낸드가 높아질수록 회로를 그릴 때 필요한 게 하드 마스크 분야인데 이 하드 마스크를 국내에서 가장 잘 만드는 회사가 바로 테스다. 자, 1분기 실적이 36%가 성장이 됐고요. 올해 영업이익 110% 정도 성장할 것이다라는 시장의 컨센서스가 깔려있기 때문에 1분기보다는 2분기, 2분기보다는 3분기가 훨씬 더 좋을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신고가가 나와서 21만 원 터치했는데요. 목표 가격을 상향해서 23만 원 이상까지 충분히 홀딩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갖고 계신 분들 너무 부럽습니다. 수익 극대화 노려보자 23만 원 말씀 주셨고요. K시트까지 오늘 거의 소부장 안에서 위원님 말한 종목은 다 갔습니다. 11만 6천 원대 돌파했는데요. 이 종목도 홀딩이에요? 네, 이 기업은 삼성전자와 혈맹 관계에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지분 21%를 갖고 있는 기업이에요. 화학기계 연마장비라고 하는 CMP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이 CMP 장비만 납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슬러리라는 소재까지 납품하면서 이 슬러리는 계속해서 소모가 되는 소모품의 영역입니다. 계속 발주가 늘어나는 그런 구조거든요. 올해 실적이 놀랍습니다. 1분기에는 영업이익이 344%가 늘었는데 1분기보다는 2분기. 4분기로 갈수록 계속 실적이 크게 증가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KC텍 역시도 여기가 끝이 아니라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유자분들 홀딩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소부장 두 종목 리뷰해봤고요. 무료 공개 방송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반기도 위원님과 함께하면 될까요? 네, 7월 달에는 강력한 새로운 주도 종목이 또 한 번 탄생할 것 같아요. 반도체 장비, 소부장 장비, 전력 인프라, 그리고 피지컬 AI를 기본 축으로 놓고 이 안에서 어떤 종목들이 강력하게 튀어갈지, 어떤 종목이 주도주가 될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 7월의 주도 종목을 오늘 완벽하게 파악을 끝내놨습니다. 이 시간 이후 공개 방송이 있을 예정인데요. 공개 방송에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하나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7월의 시장을 저와 함께 준비해 보시도록 하죠.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무료 공개 방송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자, 저희 준비한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하반기도 시선방탈과 함께 다양하고 좋은 종목들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뵐게요.